안녕하세요. 하은엑스입니다. 오늘은 간다 마사노리의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일본어 원서는 당신의 회사가 90일 만에 돈을 벌게 된다. 감정 마케팅으로 고객을 사로잡는다. 한국어 번역판으로는 감성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감성 마케팅이던 감정 마케팅이던 이모셔널 마케팅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책은 센세셔널한 데뷔를 했고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잘못돼서인지 뭐 번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아직 번역서는 못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원서를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이 책은 지금 알라딘 중고서적에서 가장 싼 가격에도 7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이미 절판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다 마사노리의 팬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은 이미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충분히 통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그 강조하고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관계우선의 법칙, 그 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더욱더 제가 상세하게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간다마 사노리는 경영 컨설턴트이죠. 그리고 작가입니다. 일본에서는 실천 마케터로 아주 유명하고요. 실제로 일본 최대 규모 독서 모임인 제가 그 퍼실리테이터를 하고 있는 리드프 액션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컨설팅 업계에 혁신을 가져온 고객 획득 실천회라는 게 있었는데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실천적인 모임이죠. 이걸 2만 명 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한 분이고요. 일본에서는 간단 마사노리 하면 아주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간단 마사노리를 쳐보면 책이 제법 꽤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진 다 절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읽히는 간다 마사노리만의 글쓰기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대표적인 책으로는 비상식적 성공 법칙, 뭐 기업 최강의 전략, 전내사고, 돈이 되는 일의 법칙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20년 전에 정말 전설적인 책으로 불리우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나온 그런 책도 가지고 있고, 또 10년 전에 이 책은 또 신서로도 발간이 됐는데, 신서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서라는 게 뭐냐면, 일본은 단행본이 있고요. 그 신서라는 그 사이즈 정도의 책이 있고, 또 문고판이 있습니다. 신서는 보통 예전에 단행본에서 나온 책들을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잘 팔렸을 경우에 신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서 전용으로 아주 알기 쉽게 어떤 테마에 대해서 쓰는 책들을 일컬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10년 전에 다시 신서로 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토탈로 23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고요. 지금도 아마존 재팬의 그 마케팅 분야에 보면 상위권에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핑크색이었죠. 핑크색 표지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책이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마케팅 책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책이었는데요. 출판업계에서는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의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신서판의 그 띠지를 보면요. 5천 개 회사가 실천한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5천 개 이상의 회사가 이 책을 읽고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뭐 증거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요. 뭐 20년 이상 했으니까 그 정도 이상의 회사들이 실천을 했겠죠. 지금도 이 책을 보면 본질적인 얘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책을 사람들이 찾고 또 본질적인 얘기에서 영감을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번역에 또 문제가 많다고 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블로그에다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 기회가 되면 번역서를 구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가능한 한 원서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이 책은 리더펙션 해보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서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뭐 자기계발서 이런 말들이 통용되지만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비즈니스 쇼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서적이라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라는 카테고리는 사실 자기계발서가 아니고요. 물론 자기계발적인 부분을 포함한 것도 다 통틀어서 비즈니스 서적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에 연관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사실은 욕구, 사람들의 어떤 욕구나 필요성, 그게 어떤 사람의 행동의 원천적인 어떤 그 원인이 된다. 그것에 빛을 비춘 책이거든요. 그리고 구매라는 행동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끔 한 책이라서 더 획기적이었고요. 고객의 욕구나 필요성을 사고할 수 있는 감성을 연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의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사고의 도구로서 이 책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또 지금도 절대로 녹슬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어떤 근거로 해서요. 자, 왜 악덕업자가 더 돈을 벌까요? 이게 이제 이런 제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주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거는 집객이죠. 모객이죠. 모객이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객이 그냥 얼렁뚱땅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객 자체가 집객 자체가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이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객은 내가 구입하려는 상품, 서비스 가치가 지불하는 금액보다도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도 높다고 생각했을 때 구매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객이 느끼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야만 되고 이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악덕업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덕업자는 상품이 형편없으니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 고객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간나마선의 책을 보면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딱 꽂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논리로는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논리로 정당화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지금의 어떤 그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응용을 한다고 한다면 후기도 물론 중요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이 스스로 납득하게끔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납득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잘 나가는 영업맨의 공통점을 이렇게 봤더니 잘 나가는 영업맨은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말을 안 할까요? 고객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다는 거죠. 경청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선했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이렇다는 거죠. 손에 넣기 어려우면 굉장히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의 법칙이 여기서도 작용을 하는데요.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아지면 내가 손에 넣기 어려워질 때 그럼 더더욱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절판된 도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떤 무슨 어떤 강연이나 이런 것도 희소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갖고 싶잖아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이 이 책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고객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의 본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본질이 뭐냐? 딱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잠재 고객을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모은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잠재 고객과 성약을 해서 계약을 이루어서 기존 고객으로 일단 만든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해서 고정 고객으로 만든다.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비즈니스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점은 잠재 고객을 어떻게 모으는 거냐, 그 모으는 활동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모으는 능력이 갖추어지면 이게 비즈니스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광고는 사실은 저도 이제 광고 회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광고는 사실은 돈을 벌어주는 광고와 돈을 못 버는 광고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광고하고 돈을 못 버는 광고. 돈을 못 버는 광고의 대표적인 광고가 이미지 광고죠. 보통 이게 이제 경기가 좋을 때나 광고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갈 때는 이런 이미지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이미지 광고가 굉장히 먹혔었는데 지금은 그런 광고는 거의 상품의 판매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광고라는 거는 뭔가 반응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반응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막 간단마선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하나, 항상 스스로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고객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때 달라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게 이모셔널 마케팅의 마법이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고객만 있다면 비즈니스는 성립한다. 돈이 없어도, 상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든 된다는 겁니다. 고객만 있다면 내가 설사 돈이 없고 상품이 없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산무조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고객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게요. 자, 100명의 팬덤 아니면 1000명의 팬덤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을 일단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갖고 싶은 상품에 대해서 들어보라는 거야. 도대체 뭘 갖고 싶냐? 그리고 그 상품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라는 겁니다. 어떤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야 하고 고객한테 상품을 제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상품을 갖고 싶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죠.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아니라 고객을 먼저 모으고, 그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을 한 상태에서 역으로 그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거나, 또 하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쾌락을 추구하는 거는 당장은 안 해도 참을 수가 있죠.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뭐 결핍이라고도 하는데, 고객의 결핍이라고도 하죠. 고객의 고통, 고객의 결핍, 이 부분을 건드려주면,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바로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법을 일으키는 세 가지 포인트는, 일단은 판단하는 느낌, 내가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있지 않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의 득은 있어도, 그러니까 득이 돼도 손해는 안 된다. 손해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걸 뭐 샘플 뭐 한번 써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요청해서 뭐 무료 리포트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내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보를 계속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실제 액션을 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이걸 전부 다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적이 생기면 공통의 적, 뭐 아니면 적을 상정했을 때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게 되잖아요. 이런 원칙을 잘 활용하고 하고요. 또 사람의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은 법칙이라는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법칙, 이게 뭐냐? 보편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의 법칙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여하이 고객과의 어떤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객과의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면 그 감정고리로 인해서 마케팅의 어떤 새로운 그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쇼핑이라는 체험을 사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거를 상세하게 했던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요점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든 진실의 순간이 딱 오는데, 그 진실의 순간이 뭐냐면, 고객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딱 앞에 두고 막상 내가 하고 싶은 말, 정말 진실된 순간에 꼭 해야 될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잘 생각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한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은 간다마 사노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이시하라 아키라라고 하는 컨설턴트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컨설턴트 경우는 퍼스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핵심은 잠재 고객입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이 내 앞에까지 오기까지, 내가 실제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잘 설계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계도를 가지고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어떤 핵심을 찔러주고 있고, 그 핵심을 아는 사람은 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한 설계도, 고객이 스스로 오게끔 하는 설계도는, 광고를 할 때도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흥미가 있는 사람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파는데 광고를 하지 말고요. 내 제품 혹은 내 얘기에 흥미가 있는 사람을 모으는 데 쓰라는 겁니다.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쓰라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책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극비 상황입니다.
궁금하시죠?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잘 보이지 않도록 아주 작은 글씨로 쓰겠습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보다도 그 상품에 흥미가 있는 사람을 모으는 광고 쪽이 압도적으로 간단하다.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보다도 그 상품에 흥미가 있는 사람을 모으는 광고, 그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간단하다. 너무 단순한 비밀이 돼버렸나요? 여하튼 이렇게 이 책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책 자체의 핵심 포인트이자 또 이 책 자체가 그런 어떤 감성 마케팅을 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내용을 책 속에 다 담았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본 말로는 소노우치 오客, 소노우치 객,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고객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런 그 고객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고객이 아니죠. 조금 얼마 있으면 될 고객,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할 수 있고 이런 고객은 라이벌 회사가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고객이 아닌 게 언제 살지도 모르고 당장 내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안 있으면 안 되는 고객, 얼마 안 있으면 고객이 될 잠재 고객에 대해서 정보량의 구매 의욕을 계속해서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보량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얼마 안 있으면 실제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객은 조금 있으면 고객이 되고 얼마 안 있으면 실제 고객이 이런 잠재 고객들은 계속해서 육성되면서 모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정보 툴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 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메일 매거진이나 아니면 어떤 소책자를 발간하거나 아니면 그 메일 어드레스를 남기게 해서 거기에서 뭐 무료 자료를 보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물론 시대가 바뀌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틀은 물론 지금 같은 유튜브가 중요하다고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소통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정보 툴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보량을 계속해서 주고 이런 어떤 잠재 고객에 대해서 고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툴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정보를 계속 공급해 주면 고객이 된다는 거죠. 이 잠재 고객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고 잠재 고객이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어장을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컨설턴트도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 잠재 고객을 여하이 관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잠재 고객은 세일즈를 당하는 걸 싫어하죠. 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무인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예를 들면 뭐 댓글을 달아서 메일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회원을 가입하면 뭔가 특별한 페이지를 보여준다거나 소책자를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훨씬 더 IT가 발전했기 때문에 유튜브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는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것도 무료로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고객을 위한 설계도는 훨씬 더 쉽고 돈을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간다마 선언가 얘기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 내용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객은 처음 딱 접촉하는 순간에 당신의 위상이 결정돼 버린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 딱 처음 고객과 접촉하는 첫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어떤 판매자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그 순간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하의 첫 순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순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내가 보여줘야 할지, 이건 물론 홈페이지나 어떤 상세 페이지나 랜덤 페이지나 다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항상 내가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궁극의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 툴로 가까운 시간의 고객, 이것도 잠재 고객이죠.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소노우치 고객그, 그러니까 가까운 시간에 고객이 된 잠재 고객을 모은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상대방의 손을 들게 함으로써, 제가 할게요. 이렇게 손을 들게 함으로써 저를 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게끔 만들어서 나 스스로를 전문가로서 포지셔닝을 한다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성향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약에 실제 돼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계약 성사가 이르질 때까지 고객 스스로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계단을 잘 설계해서 만들어 놓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계단 위에서. 이런 얘기가 정말 사실은
그 핵심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책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간다마 사노리 책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새삼스럽게 핵심적인 이런 내용은 최근에 어떤 유명한 컨설턴트든 누구든 다 하고 있구나. 핵심적인 얘기, 본질적인 얘기는 변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시스템에 진입한 고객은 마치 공장에서 컨베어 벨트가 움직여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잠재 고객으로부터 고객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일단 진입하게 되면 이 계단을 일단 오르기 시작하고 이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 진입을 하면 어떤 자동방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있어서는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의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객의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당신의 업계, 그러니까 우리 업계는, 나의 업계는 특수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어떤 이모셔널 마케팅,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 마케팅, 감성 마케팅은 판매자의 논리가 아니라 구매자의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업계, 어떤 제품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입을 결정할 때까지의 감정의 움직임은 뭐 똑같다는 거죠. 일단 상품의 존재를 알아야 되죠. 알게 되고,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최종적으로 구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당신의 업계가 어떤 업계라 하더라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셔널 마케팅은 소비자의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프로세스에 착목한 거기 때문에 어떤 업계에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영업 프로세스, 마침 맥도날드 햄버거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매뉴얼이죠. 그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 매뉴얼을,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즈 원츠 분석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니즈와 원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니즈는 필요성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니즈만, 이런 필요성만으로는 상품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츠,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이런 욕구가 없으면 구매라는 행동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이가 아프기 전에는 치과를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치과 입장에서는 이가 아프기 전에 치과에 오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아주 단순한 얘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계속 오면 이가 새하얗게 유지된다. 이를 굉장히 관리를 잘해주고 이가 예뻐진다는 거죠. 치아가 미백 효과가 나고 계속 예뻐지고, 물론 이제 충치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치과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만들어주면 이게 니즈를 능가해서 치과에 오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의 어떤 니즈와 원치의 위상을 보면서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그걸 잘 보면서 여하이 팔기 쉽게 거기에 갈 수 있는지 그 돌파구를 잘 분석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리지 않은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면 굉장히 판매하기 쉬운 세그멘트로 어떤 이 사상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세그먼트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상품의 도입과 동시에 상품에 대한 관점, 상품을 딱 도입시킬 때 이 상품 이럴 거야 라고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거기 상품에 대한 관점을 고정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죠. 고객이 사실은 전혀 내가 팔려고 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이 제품이 이런 거야 라고 고정시켜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 돌파구가 안 생기고 거기서 멈춰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자체의 어떤 간다마선의 성공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떤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는 아주 굉장히 긴급성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게 뭐 핑크색의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왜 나한테 왔지? 근데 거긴 또 굉장히 긴급하다. 뭐 50일 이내에 당장 읽어봐야 된다. 아니면 30일 이내에 당장 읽어봐야 된다. 지금 당장 펼쳐보지 않으면 당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게 뭐 진짜 긴급성으로 먹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떤 내가 인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조화를 일으키고 그게 또 굉장히 긴급성을 일으킬 때 사람들의 감정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감성을 잘 건드리면 거기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몇 번이나 또 읽고 하면서 느낀 거지만, 또 이렇게 리드 투 액션을 하면서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간다마사 노리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요. 20년 전에 나온 책이기도 하지만 뭐 수십만 부가 이미 팔렸고, 또 지금도 회자되고, 지금도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존 재팬의 탑 스터디셀러로서 군림하고 있고, 지금도 이 책을 리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책은 본질을 잃고 있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책의 내용은 변하지 않고 써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또 리드펙션을 하려고 하는 강기우선의 법칙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책이라서, 이 책은 기회가 되면 제가 번역서를 구해서 어떻든 간에 리드펙션을 같이 하던, 아니면 이 책을 좀 더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간다머사 놀이의 이 책은 지금도 통하는 관계우습의 법칙하고도 버금가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간다머사의 책은 카탈로그를 따로 만들어서 리드펙션으로 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늘 좀 길어진 영상이 되겠습니다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게 바로 저한테 힘이 됩니다. 힘!